네,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남자의 C문스입니다. 오늘 종목 분석할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이전에 인크로스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광고 기업에 좀 더 관심이 생겨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매력적이었던 제일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썸네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광고 전문 기업으로 우리나라 그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로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언젠가 오를 종목, 바닥만 확인된다면 천천히 매집해 가자가 이번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개요, 실적 분석, 사업 전망, 결론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고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 먼저 알아볼 텐데요. 기업 개요는 주요 사업을 먼저 보시죠. 광고,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부 광고주가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분현황은 삼성전자 외 4인이 28.58% 최대 주주, 자사주가 11.96%, 선은 현재 11.12%, PBR은 1.44, 배당 수익률은 6.14로 매우 높은 수준이죠. 부채 비율은 122.35%로 부채 비율만 본다면 낮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역을 보면은 73년 1월 17일 설립했고 1998년 3월 3일 코스피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업력이 꽤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라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이라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기획, 제작, 광고겠죠. 그리고 매체 선정, TV, 라디오, 5개 등의 이제 광고를 쏘는 거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패턴 분석 및 개인화 마케팅 전략 수립해주는, 앞에서 보셨듯이 마케팅 솔루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 방법을 한번 보면은 인크로스와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주 요청이 있을 시 제작 후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매체 집행 같은 경우는 광고주로부터 총액을 청구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은 그 총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를 토대로 매체사 또는 매체 대행사의 지급, 인크로스 같은 곳에 지급을 하는 거겠죠. 지급을 해서 광고를 이제 하게끔, 효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의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시장가에 준하여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사업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주의 마케팅 성과 극대화, 니즈에 알맞은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한 마케팅 솔루션을 토대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연결 영업 수익 및 연결 영업 총이익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관련 내역을 보면은 본사 그리고 종속회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본사는 국내고 종속회사는 해외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종속회사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업수익이 본사는 30.1%, 종속회사는 69.9%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잘 알려져가지고 국내에서 비율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종속회사, 즉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랑도 꽤 비빌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및 수주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앞서 본 거를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본 것인데요. 종속회사 비중을 보면은 종속회사가 69.9%, 그리고 광고물 제작 등이 27.3%, 매체가 2.8% 순입니다. 여기서 매체의 경우에는 매체비를 제외한 구매 대행 수수료 등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광고물 제작의 경우에는 총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광고 제작 시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매입이 발생 중이며 22년 매출 상승에 따라 작년 대비 매입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원재료 부분 같은 게 이제 광고 대행사 쪽에 아니면 매체사 쪽에 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늘었는데 지금 21년도에서 22년도가 늘었다라는 거는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 매입 금액도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연결 영업이익 총이익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 수익 마이너스 원가를 나타낸 영업 총이익 현황인데요. 이걸 확인해보면 4대 매체가 얼마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과 종속회사 부분에서 원가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영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92%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향후 먹거리가 광고물 제작, 그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종속회사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기업에서 신규 시장 진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캐시카우에서 돈을 끌어다가 자회사에 이제 때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해외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면 다행인데 나오지 않고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연결 실적이 엉망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본 기업까지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영역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분석입니다. 표를 간략하게 보자면은 이제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조그만 게 영업이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고 이제 꺾은 선으로 있는 게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은 뭐 살짝 주춤, 코로나 때문에 주춤을 하긴 했지만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로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요, 20년 충격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쭉쭉 20년도 한번 꺾이고 나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원가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매출액보단 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 총이익은 상승했고요. 판관비가 이제 조금 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돌아오고 나서 IT 부분에서 되게 인력 확보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올라서 계속 이제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6%로 매출액보다 훨씬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8%로 그 이상을 올려주고 있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 11.9%로 해서 꽤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6.0에서 7.5, 7.3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아쉬운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는 다시 상승 중이나 판관비나 하락 중, 그리고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영업이익률이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하락하는 순이익률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비용 통제 부분에서 향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3년 실적입니다. 자, 23년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영업이익은 그에 따라서 8.7%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기체형 디지털 인력으로 판관비가 오른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이렇게 좀 두드러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모든 업계가 이제 경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업종들이 저항할 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게 되면 5,491억이고 차입금은 2,108억입니다. 그래서 순현금 보다면은 3,383억으로 준수하게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978억으로 합계를 내리면은 4,361억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제 이 조사를 한 기준으로 2조 1,547억이고 시총 대비 순현금 비율이 15.7%, 시총 대비 순현금 플러스 장기자산 비율은 20.2%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치총계 같은 경우에는 1조 4,389억으로 꽤 높죠. 그리고 보치총계 대비 순현금 비율은 23.5%, 그리고 30.3%로 긍정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본 이유가 122.4%, 아까 부채 비율 제일 처음에 기업개요 볼 때 좀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이전에 분석한 인크로스와 마찬가지로 광고업계다 보니까 현수금으로 이제 돈을 참 착수금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입금 비중은 낮고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쪽에서 이제 부채로 잡혀 있지만 이제 광고를 제작하고 이제 매체사 같은 데서 집행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비용으로 이제 전부 처리가 되고 매출은 매출대로 처리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부채 비율이 이 차입금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22.4%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앞서 인크로스 때와 마찬가지로 합격점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그 현금 흐름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상 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23년 1분기 모두 긍정적입니다.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영업활동은 일반적으로 플러스면 긍정적,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마이너스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였고, 다만 아쉬운 게 투자활동 같은 경우 21년, 22년에 플러스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확인을 했더니 유동금융자산의 감소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전망입니다. 자, 먼저 국내 광고 시장, 인크로스 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광고 시장은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대 줄어들지는 않고 확대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려는 광고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제일기획의 이익도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보시면은 그 꾸준한 M&A를 통해 가지고 외형 성장하고 다만 M&A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 좀 정체가 되는 구간도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진입을 했었을 때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M&A 이후에 계속해서 외형 성장하고 이익 개선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M&A를 알맞게 잘 했고 그걸 토대로 얘네가 수익을 잘 내고 있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를 이 부분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얘네가 수익도 잘 내면서 높은 영업이익률, 뭐 나름대로 지금 아까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보았을 때 7%대 정도를 하고 있다면은 높은 수준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부분은 비결이 뭘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이 캡티브 파워가 결국에는 좌우하지 않았나. 캡티브 비중이 무려 72%. 캡티브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 쪽에 광고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이 회사한테 광고를 몰아주게 됩니다. 삼성이란 기업이 계열사도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많은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 제일기획이 기본적으로 무려 72%나 캡티브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경기랑 상관없이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매체 집행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고 현재 디지털 중심 성장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캡티브는 유지를 하고 디지털 중심 성장이 지속이 된다면은 수익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배당금 동반 상승하는 아름다운 3콤보를 유지 중이라는 점이 아주 장점입니다. 매출 보면은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약한 편인데 큰 대기업이라 그런지 이 환원 정책 DPS 즉 배당 금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당 확대는 제일기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게 뭐 EPS가 쭉 상승을 하고 이제 DPS도 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중간에 뭐 2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실적 살펴봤었는데 그때도 배당금은 올랐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지고 얘네가 배당 정책을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이익이 개선될 때마다 올리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페이아웃 보게 되면은 이 배당 성향인데요. 배당 성향 자기가 순이익 부분에서 한 60% 정도를 배당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가지고 배당률이 거의 6%인데 이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6% 배당을 챙겨준다면은 이게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돼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처음부터 쭉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텐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배당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간혹 이익이 감소하면 배당을 확 줄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회사들은 좀 이제
양아치 기질이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행보를 본다면은 제일기획이라면은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만약에 배당을 주로 보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일기획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당밖에 없다면은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왜냐면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놀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배당만 받고 하기에는 뭔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배당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미입니다. 오른쪽 매출 총이익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본사,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이 북미 부분이 큼직하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본사 부분이야 뭐 이제 국내에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를 하고 있다 치지만, 중국이 당연히 크고 다음 유럽 이렇게 있는데, 북미가 세 번째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아닌가? 땅덩어리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실적을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거의 다 차버린 상태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많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 더 이상 그 캐파를 늘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장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지만, 북미는 13.9% 아직도 좀 올라갈 여력이 남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국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 보게 되면, 그로스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추세가 좋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올라가면 좋겠지만 크게는 못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미 매출 총이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주춤하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도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로라면은 북미 시장이 중국보다 오히려 나중에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비교시 어떤 것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럽이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좀 줄어들고, 중국은 뭐 살짝 오른 상태지만, 이제 그 외에 북미만큼 이렇게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출 총이익 및 비중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뭐 북미라고 하면은 미국, 캐나다를 대표로 들 수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크고, 삼성이 이제 계속해서 뭐 향후 미래는 뭐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고 신제품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된다면은 갈수록 광고에도 더 주력하려고 노력할 텐데, 캡티브사인 제일기획에 당연히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배당하고 그리고 북미 시장 부분에서 글로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장점을 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광고 집행 규모 추이는 이전의 패턴과 동일하게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대 매체 월간 광고라고 이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부분을 이제 4대 매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 1분기에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좀 떨어졌다가 근데 금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4대 매체 월간 광고 집행 규모 추이를 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품을 팔고 기업은 살아남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경기 부분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복되는 게 결국엔 광고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약간 기회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좀 사양 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산업 자체가 매력도를 아예 잃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가 PDA라던가, 좀 너무 옛날 거 예를 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비싸도 사고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예 사장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 주력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MP3 현재 핸드폰 때문에 전부 다 사장돼가지고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영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사라질 수 없는 영역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광고물 제작과 연결 자회사의 실적을 확대를 통해서 경기 회복 시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래 광고가 없어지지 않을 거는 알겠어, 나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이 침체가 길어지면 어떡해? 나는 무서워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숫자만 본다면 제1기획이 제일 압도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노션도 5.5%로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경쟁사로 불리는 에코마케팅도 지금 배당률은 낮지만 영업이익률하고 그리고 ROE 부분 자체에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얘네 두 개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침체만 집중해서 본다면은 침체를 버티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당연히 배당하고 앞으로 얘네가 계속해서 실적을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션도 물론 그 현기차라는 저희 이제 전기차가 잘 나갈 거기 때문에 좋은 캡티브사가 있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할 거라고 뭐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불황에는 이 배당을 조금이라도 5.5%하고 6.1%는 지금 0.6%를 저희가 너무 쉽게 볼 수는 없죠.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력적이고 ROE 부분도 더 높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역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그 제1기획이 더 유리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서 이제 몇 가지 장점하고 그리고 광고 업계가 결국 침체를 겪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고, 거기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배당으로 좀 길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고 오르면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인내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는 언젠가 좋아지고 광고 산업은 확장될 거라는 거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캡티브사와 현재 글로벌 북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6%라는 배당을 먹으며 경기 회복 시까지 충분히 인내해 볼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퍼밴드를 보더라도 뭐 이 부분 더 하락 구간이 더 있긴 했지만 2009년도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M&A와 수익성 모두를 가져가가지고 높은 펄을 한번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를 통해가지고 어느 날 경기가 회복됐을 시에 올라갔을 시에 저희가 매도를 하면은 배당도 먹고 그리고 주가 상승을 통한 그 이익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기획 종목 분석을 마쳐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로도 그 유튜브 보시기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로도 아래 주소를 넣어놨으니 혹시 난 빠르게 보고 싶다, 유튜브 일일이 듣고 있기가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블로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짤막하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통해 제1기획 그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가 내가 없는데 배당 하나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1기획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알맞은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부자 돼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저도 꾸준히 종목 분석 그리고 그 외에 유용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